안녕하세요. 챕터 8 Using Convolutions to Generalize의 발표를 맡게 된 경희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17학번 강신훈입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컨볼루션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드릴 것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Needs for Convolution, Convolution Layer Principle, 그리고 CNN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CNN을 구성하는 풀링 레이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1D, 2D, 3D 컨볼루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실제로 CNN을 파이썬 시습을 통해 구해볼 것입니다. 무작정 CNN을 만들면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엠리스트 예제를 통하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Understanding Convolution입니다. 저희는 앞에서 역전파에 대해 배웠었는데 앞에서 배운 역전파에 대해 복습하자면 순전파 과정에 따라 계산된 오차 정보가 신경망의 출력층, 은닉층, 입력층 순으로 전송됩니다. 이러한 계산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많은 CPU, GPU, 메모리 등을 요구하며 결과적으로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합성곱 신경망입니다. 합성곱 신경망은 이미지 전체를 한 번에 계산하는 것이 아닌 이미지의 국소적 부분을 계산함으로써 시간과 자원을 절약하며 이미지의 세밀한 부분까지 분석할 수 있는 신경망입니다. 합성곱층의 원리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성곱 신경망은 이미지나 영상을 처리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과 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왼쪽의 그림을 오른쪽과 같이 플래팅해서 각 픽셀의 가중치를 곱하여 은닉층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미지를 펼쳐 분석하게 되면 데이터의 공간적인 구조를 무시하게 되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합성곱 신경망입니다. 합성곱 신경망은 주로 이미지, 영상 인식에 주로 사용되는 신경망입니다. 다차원 배열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컬러 이미지와 같은 다차원 배열에 특화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입력층, 합성곱층, 풀링층, 완전 풀링층, 출력층으로 구성됩니다. 입력층은 입력 이미지 데이터가 최초로 거치게 되는 계층입니다. 이때 이미지는 단순 1차원 데이터가 아닌 높이, 넓이, 그리고 채널로 구성된 3차원 데이터입니다. 합성 곱층은 입력 데이터에서 특성을 추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성 추출은 입력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미지에 대한 특성을 감지하기 위해 커널이나 필터를 사용합니다. 커널 필터는 이미지의 모든 영역을 훑으면서 특성을 추출하게 되는데 이렇게 추출된 결과물이 특성 맵입니다. 보통 커널은 3x3이나 5x5 크기로 저장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스트라이드라는 지정된 간격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동합니다.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와 필터를 겹쳐놓은 후 서로 대응되는 숫자끼리 모두 곱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이미지 크기가 4 곱하기 4이고 필터는 3 곱하기 3이며 스트라이드는 1 간격으로 이동하면서 합성곱 연산을 수행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 요 3 곱하기 3 크기의 커널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1 스트라이트를 지나면서 서로 연산을 하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를 한번 해보겠는데 이 커널이 이 부분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응되는 부분이 이 5개나 있으므로 이 서로 곱합니다. 그러면 5의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부분,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커널을 덧대게 되면 이 두 부분이 겹치게 됩니다. 이 두 부분을 겹치게 되면 2라는 숫자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부분, 왼쪽 아래 부분을 서로 대응시키면 이 두 부분만 대응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곱해서 더하면 2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의 커널에 대응하는 부분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이므로 곱해서 더하면 2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커널은 스트라이드 간격만큼 순회하면서 모든 입력값과 합성곱 연산으로 새로운 특성 맵을 만들게 되며 앞에 그림과 같이 스트라이드의 상호작용으로 원본 크기 4 곱하기 4에서 2 곱하기 2 크기로 줄어든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CNN을 하는 과정 중에 패딩이라는 과정도 있습니다. 앞에서 배웠듯 한 개의 합성곱층에서 커널을 지나게 되면 특선 맵 사이즈는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컨볼루션 연산 자체가 이미지 데이터의 공간적인 구조를 보존하기 위해 진행되는데 여러 번의 컨볼루션 층을 지나게 되면 공간적인 구조가 손실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패딩을 사용하게 됩니다. 패딩은 컨볼루션 신경망이 이미지를 처리하는 영역을 확장하여 작동합니다. 커널은 이미지를 가로질러 이동하는 신경망 필터로 각 픽셀을 스캔하고 데이터를 더 작게 하거나 때로는 더 큰 형식으로 변환하게 합니다. 이미지를 처리하는 데 커널을 지원하기 위해 이미지 프레임에 패딩을 추가하며 커널이 이미지를 덮을 수 있는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CNN에서 처리한 이미지에 패딩을 추가하면 이미지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패딩한 부분을 확인하게 되면 여기 끝부분, 여기 다 0으로 처리한 부분이 보이죠? 이게 0으로 처리하게 되면 그 제로 패딩이라고 하는데 약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풀링 연산에는 두 가지가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맥스 풀링입니다. 맥스 풀링은 대상 영역에서 최대값을 추출하는 것이고 에버리지 풀링은 대상 영역에서 평균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버리지 풀링은 각 커널 값을 평균화시켜 중요한 가중치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맥스 풀링을 사용합니다. 맥스 풀링 방법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중에 가장 큰 값을 맥스 되는 값을 가져오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가장 맥스 되는 값을 갖고 오고 그리고 또 이 부분에서 맥스 되는 값을 갖고 오고 그리고 또 이 부분에서 맥스 되는 부분을 갖고 오고 이렇게 만들어진 아웃풋이 바로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은 화면입니다.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성곱층과 풀링층을 거치면서 차원이 축소된 특성 맵은 최종적으로 완전 연결층, 즉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전달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3차원 벡터에서 1차원 벡터로 플래트닝, 펼쳐지게 됩니다. 방금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서 받은 플래트닝 된 그런 자료를 가지고 그럼 데이터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아웃풋 레이트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아웃풋 레이어에서는 소프트맥스 활성화 함수가 사용되는데 입력받은 값을 0과 1 사이의 값으로 출력합니다. 마지막 출력층에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하여 이미지가 각 레이블에 속할 수 있는 값이 출력되며 이때 가장 높은 확률 값을 갖는 레이블이 최종적으로 선정됩니다. 네, 두 번째 파트입니다. CNN을 실제로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CNN의 이론에 대한 내용을 저희는 학습했습니다. 이번에는 CNN을 파이썬을 통해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습을 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인공지능론 수업 때 들었던 손글씨 구분 데이터셋인 엠니스트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속성은 28 곱하기 28 사이즈를 갖고 있고 트레인 셋 사이즈는 6만, 테스트 셋 사이즈는 10,00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지금 일단 실습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 작성한 코드인데 일단 언스퀴즈 함수를 이용하여 2차원 형태인 이미지 데이터를 3차원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 CNN 모델 클래스를 정의하였습니다. nm 모듈이라는 함수는 상속을 받아 생산한 객체에 넣는 그런 함수인데 이것을 넣어 생성자를 호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히든 레이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히든 레이어는 합성급층, 세 번째 히든 레이어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은닉층은 nn.convol2d 함수를 입력하여 합성급층을 구현하였습니다. 저희는 채널 수가 1개인 데이터를 입력하기 때문에 1로 지정하였고 첫 번째 은닉층에서 필터를 64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64를 입력하였고 커널의 크기는 3 곱하기 3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활성화 함수로는 렐루를 사용하였습니다. 렐루는 기울기 소실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기존 활성화 함수에 비해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은닉층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풀링은 중요한 가중치를 가질 수 있도록 맥스 풀링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AI 학습을 할 때 과적합을 줄이기 위하여 드랍아웃을 50%로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히든 레이어에서는 합성곱층을 사용하였고 기존 필터 64개를 사용하여 128개를 나타나기 때문에 64, 128을 대입하였고 커널 사이즈는 3 곱하기 3으로 맞췄습니다. 앞과 동일하게 활성화 함수는 렐루 함수를 사용하였고 필터가 2 곱하기 2인 맥스 풀링을 사용하였으며 드랍아웃 비율은 50%로 설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은닉층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입니다. 이 레이어에서는 플래트닝이 일어나기 때문에 1차원 형태의 데이터만 입력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은닉층의 결과로 5 곱하기 5 특성 맵이 128개 생성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입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출력층은 입력되는 사이즈가 128이고 0부터 9까지 10가지 숫자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력층에 10개의 노드를 가지도록 입력하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코드를 입력하여 합성곱 신경망 모델을 객체를 생성하였습니다. 모델의 학습을 CPU가 아닌 GPU로 사용하기 위해 런타임 설정을 GPU로 바꾸고 toMethod 함수를 써서 쿠다를 입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중 분류 문제이기 때문에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를 사용하였고 옵티마이저는 아담을 사용하였습니다. 학습률은 0.0003으로 나타났습니다. 러닝 레이트와 같은 하이퍼 파라미터 값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어떤 값을 넣으면 좋을지 집어넣어 보면서 결과를 보면서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8회에 걸쳐서 모델을 학습시켜 보겠습니다. 전체 배치의 평균 오차를 출력하기 위해 평균 오차 변수를 생성합니다. 그 다음 기울기를 초기화하고 모델을 사용하여 타깃을 예측합니다. 또한 기울기를 계산하고 경사하강법으로 가중치를 수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균 오차를 구하기 위해 현재 배치의 오차를 배치 길이로 나누어 저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 에코프마다 오차를 출력하도록 그렇게 설정할 것입니다. 출력 결과입니다. 학습이 되면 될수록 로스인 오차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로스가 많이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 학습된 모델을 이용하여 테스트 세트에서 정확도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전체 배치의 평균 오차를 출력하기 위해 배치 길이를 저장해야 합니다. 전체 배치의 평균 정확도를 출력하기 위해 그리고 평균 정확도 변수를 생성하였고 테스트 데이터의 데이터 로더에서 배치 단위로 데이터를 불러오는 등 과정을 거쳐서 정확도를 한번 예측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99.19%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100개 중에 99개 이상을 맞추었다는 결과인데요. 99.2% 정도가 나왔다는 것은 이 결과를 신뢰하고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예측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까지 CNN에 대해 다뤄보고 배워보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